그럼 이제 시간의 거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시장에 또 힌트를 찾아봐야겠죠.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DRB 동일과 동일 고무벨트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하고 캐터필러와의 계약 소식 전해줬는데요.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만큼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한화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우선주도 지금 시간의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호평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8% 넘게 상승했는데 내일까지도 그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눈에 띕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라이콘 같은 종목들 지금 현재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구글맵에 대항하는 세계 정밀지도 프로젝트 오버추어에 가입했다라는 소식이 장 마감하고 들려왔는데요. 이 오버추어에는 MS, 메타, AWS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락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강했던 효성과 롯데 정밀화학이 시간 외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은 역시나 오늘 급등했었던 삼형 SNC 그리고 SM도 하락 중이고요. 신규 상장주인 노브랜드까지 3%대에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김민성 전문가 그리고 김시은 팀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SM이 지금 시간 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이브가 SM 보유 지분 일부를 블록딜한다라는 소식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김시은 팀장님이 또 엔터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SM 지금 시간 외에 하락 중인데 이 블록딜 이슈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블록딜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고 그쵸. 좀 시간 내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는데 결국 하이브가 지난해 SM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물량 중에서 약 4분의 1을 좀 블록딜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수요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최소 75만 주에서 최대 94만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할인을 대비해서 9만 500원에서 9만 1,900원대에서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블록딜 이슈다 보니까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터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SM에 대한 이슈라든지 혹은 31일에 어도의 그 임시 주주총회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선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SM 같은 경우가 좀 블록딜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게 된다면 저는 눌렸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대부분의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왔던 긍정적인 내용이 한중 쪽에서 FDA 서비스까지 좀 확대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대감일 뿐이고 실제로 공연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팬사인회를 굉장히 크게 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시나리오로만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된다면 플러스 알파로만 생각을 했을 때 규모의 경제 특히 중국 쪽에서의 부분들이 좀 크게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가 네. 뭐 미국 쪽에서 좀 인기가 많다면 SM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파 같은 경우가 좀 중국 비중이 약 6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팬덤의 비중이 예. 엑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57%에서 6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중국 쪽이 열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껑충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물론 중국이 없더라도 단기적으로 지금 에스파라든지 라이즈라든지 단기적으로 이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도 상저하고를 그리고 있어서 지금 뭐 엔터 섹터를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단기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혹은 하반기를 바라볼 건지에 따라서 좀 투자의 전략이 조금씩 달라진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1일에 어도의 이슈 그리고 SM의 블록딜이 나온 이후에 조금씩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엔터 섹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브 그리고 SM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구글맵에 대항하는 오버추어에 가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뭐 라이콤, 모트렉스 같은 기업들도 지금 시간외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까지 이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오버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그때도 라닉스가 또 시간의 상한가를 한 2번인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라닉스가 좀 대장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은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상승을 하고 나서 또 상승폭에 대한 절반 정도를 또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시간의 상한가를 치는 그런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영역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오버추어 가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걸 통해서 엄청난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구글맵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서 새로운 개발에 대한 자율성이 생겼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현대차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개발이 빨라지고 자유롭게 많은 개발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아마 또 이제 시간의 상한가 친 종목들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걸 보고 나서 내일 뭐 시초가에 갭상을 뜬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보유자분들은 이제 상승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지금 고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지금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구글맵 의존도에서 벗어난다라고 보면 되지 자율주행 관련주들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는 지금 시간 외에서 상한가 그리고 있는 동일 고무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오늘 또 장중에도 변동성이 조금 컸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주가 반응은 왜 이렇게 또 변동성이 컸는지 또 이 이슈에 따라서 내일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특성이 시총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이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조금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우선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고무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천연 고무의 가격이 2년 내에 최고치에 달했다라는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좀 공시가 나왔어요. 네. 캐터필러 향 공급 계약으로 약 2,700억 원 규모의 공시가 나왔는데 네. 지난해 매출 대비했을 때 약 77%고 계약 기간은 약 3년. 기간도 굉장히 좀 짧은데 매출 같은 경우는 시총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다. 이 기업의 시총이 약 한 1,00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갈 만한 그런 공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앞서 이야기를 했던 천연 고무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국 가격이 전가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무 가격 관련했을 때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 쪽에서 천연 고무를 생산하는데 유럽 규제로 인해서 천연 고무의 가격이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 타이어 수요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알이라든지 오이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 특히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하반기 같은 경우도 고무에 대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현재 개별적인 모멘텀에 더해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이 종목이 윗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지금 보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좀 이 기업이
상한가를 갈 때 화끈하게 가주는 종목인데 다만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 이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트레이딩을 접근할 때 짧게 치고 좀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동일 고무벨트가 좀 주가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게 된다면 당연히 고무 관련 종목군들, 뭐 타이어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함께 연관되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뭐 이 밖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식품주 그리고 하나솔루션, SDN 같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시청자님. 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우진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050원에 30%요. 오늘 들어가신 네, 네. 걸까요? 네. 오늘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시청자님? 오전에요. 오전에 들어가셨어요. 좀 막판에 조금 밀려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좀 길게 가져가고 싶으신 건가요? 네? 길게 좀 보고 계세요, 시청자님? 그것도 아니고 저 우진은 되게 상한가 들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긍정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는데 원전 관련주 계속 좀 잘 봐도 될까요? 네, 전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가장 핫했던 게 전력 설비, 뭐 전력주, 전기주 이쪽으로 AI 때문에 전력이 계속해서 많이 필요할 거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테마성이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에서도 원자력이 계속해서 수혜가 같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라 5년 뒤에 원전 에너지는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국내에 대한 추가적인 뭐 설비라든지 계측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주 또한 과거에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기업들이 그거를 백지화하고 실적이 서서히 찍히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라든지 이번에 7월 달에 나오는 체코에 대한 수주 결과라든지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만큼 수출로가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실적을 기반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진도 가장 주력된 산업이 결국에는 원전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잠깐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은 네. 주가가 그동안은 좀 하락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윗꼬리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앞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고 나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본전이 왔을 때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가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해줘야지만 이 구간을 돌파하고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앞전에 있던 매물들 소화시키고 올리고 이런 걸 반복을 할 텐데 그런 구간 잘 이겨내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긴 호흡으로 여유 있게 보자면 정고점도 좀 돌파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진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우진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치아 이노베이션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400원에 비중은 25%요. 네, 시청자님 오늘 장중에 매수가 근처까지 잠깐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못 파신 거네요, 시청자님.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이게 좀 됐어요. 근데 그게 오늘 이게 올라가는 건데 뭐 떨어지는 것만 확인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두 예, 분과 예.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뭐 GI 이노베이션은 오늘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3%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둘 다 중립이네요. 네, 뭐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임상, 1, 2상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HLB 때문에 뭔가 좀 임상에 대한 투심이 좀 악화된 상태라 이 GI 이노베이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 오늘 급등을 한 이유가 네.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면역 항암제를 FDA에서 임상 변경 승인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네네. 분봉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런데 버텨주는 힘이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기술적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네모 박스를 그려놨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고가권 라인대가 14,000원 라인대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갔는데 그 이상 뚫어줄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눌렸고 그 눌리면서 받아줄 주체가 없다 보니까 좀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좀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GI 이노베이션이 좀 긍정적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든지 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다 나오지 않는다면 박스권 상단을 어떻게 뚫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거의 박스권 상단 라인 때 좀 터치를 했다가 하단 라인대까지 좀 밀리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 라인대에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만약에 상단 라인대까지 왔을 때 손실이더라도 일부 비중을 좀 더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박스권 상단 라인을 뚫을 때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굉장히 강하게 뚫어야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전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도 14,000원 라인대 그 이상 라인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4,400원 라인대보다는 만약에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 왔을 때 비중을 좀 더 쉬는 방법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이 12,000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는 11,000원 라인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12,000원 라인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하방이 조금 더 열릴 수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비중 같은 경우도 이 역시 좀 약 30%에서 50%는 더 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면서 정말 자세하게 좀 상담을 도와드려 봤거든요.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조금 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12,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 보고 그냥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박스권 예, 예. 매매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이렇게 GI 이노베이션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T 로보틱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500원에 35%요. 네, 비중도 꽤 있으시고. 네, 오늘 좀 추가 매수했거든요. 오. 그래요, 시청자님. 네. 네네. 네. 추가 많이 매수한 떨어져서. 가격인 거죠, 시청자님? 네네, 지금 추가 아. 매수한 가격인데 네네. 이제 빠지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혹시 목표가랑 손절가를 알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격 또 전략. 신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 네, 가격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T로보틱스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중립입니다. 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T로보틱스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소외가 되어 네. 있는데 가격 전략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로보가 최근에 좀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투자 경고 단일가 맞으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섹터 자체적으로 좀 많이 같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매를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뭐 조금씩 비중을 줄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좀 평단을 낮추셨으니까 좀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래도 15,000원대까지는 버틸 수 있는지를 흐름을 좀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 없이 서서히 빠지고 있어서 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닌데
좀 투자 심리가 좀 다른 쪽으로 밀리면서 위축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실적이 찍히고 있는데 로봇 쪽은 아직까지 실적이 찍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적 좋은 추세가 강한 그런 종목으로 좀 투심이 쏠리고 있으면서 차익 매물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이유 없이 하락을 하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손절을 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000원 정도 유지를 한다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홀딩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물대가 조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대 오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그 구간을 좀 더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18,900원 요 구간에서는 수익을 다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로보틱스 가격 전략도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4462님이신데 삼부토건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매수가가 2,900원대고 비중이 15%라고 하는데 네. 물타기에서 평단가를 조금 낮추면 탈출이 가능할까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오늘 또 재건 관련주들이 들썩였잖아요. 삼부토건도 10%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뭐 추세 상승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기 급등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있어서 오늘 좀 급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뭐 개별 종목 치고는 비중도 사실 많습니다. 35% 정도면 좀 많은데 15%요. 15%요? 네네. 아, 네. 그렇다면 예. 그래도 좀 이렇게 약 10% 이내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매를 할 타이밍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22,900원 라인대인데 추가적으로 더 좀 물타기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비중을 조금 더 태워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중을 더 태워서 테마성인 종목인데 탈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물량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멈추는지 여부를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추매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 네. 가만히 두시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만큼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 연속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야지만 탈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내가 만약에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손절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사실 가만히 두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손절할 게 아니라면 그냥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부토건 좀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분은 3220님이십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 갖고 계신데 비중이 20% 그리고 매수가가 35,000원입니다. IPO 공모가 2년 전 가격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공모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네요. 네, 아마 공모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손절을 안 하시고 네. 계속 잘 버텨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16% 급등이 나와서 참 이런 날도 오나 싶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 2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일단 다행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랫동안 물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빠질 때는 이제 좀 무덤덤해지시다가 네. 이제 오르니까 고민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이제라도 팔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좀 손실폭이 줄었을 때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아까 우진 설명드렸던 모멘텀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력에 대해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력 낭비 이제 수요가 더 급증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대한 설비 시설이 더욱더 수주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수주를 늘려가고 있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은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질문자님께서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평단가 35,000원대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물려서 대응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윗꼬리를 달던지 뭐 등락폭이 크던지 이런 식으로 심적으로 많이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겨내고 돌파를 해서 새롭게 신고가를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를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맞고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조정의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0원대 평단가 오시면은 비중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진득하게 수익을 이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축소하셨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가격을 좀 더 추매를 통해서 평단 관리를 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의 영역을 좀 넓혀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산 인더스트리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1764번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유니캠 가지고 계신데요. 5% 2,27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작년에 샀는데 계속 빠져서 답답하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손절도 좀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정고점 부근에 사셨는데 지금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비중이 좀 높진 않으세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마 작년에 좀 사셨으면은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좀 접근을 하셨다가 좀 팔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업황보다는 경영권 분쟁 같은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 이 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무리가 된 시점부터 주가에 대한 상승 동력이 어느 정도 빠졌다 보니까 주가도 좀 동력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유니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앞으로 상승에 대한 좀 모멘텀이 사실 부재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 한동안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슈가 끝나면 좀 지지부진한 경향이 좀 길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적은 건 좋은데 다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주가가 좀 비중을 많이 태워야 할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손절할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잘하면 평단가까지는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슈가 좀 끝났다 보니까 저는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만약에 내가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봤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수익 물량을 조금씩 유니캠에서 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지금 좀 끝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비중 조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MB 네. 5만 원에 15%. 오, 5만 원이요, 시청자님? 예. 아, 이번에 들어가신 건가 봐요. 예. 그래도 수익권이신데요, 시청자님. 예. 네, 지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HLB 지금 들고 있어야 할지 한번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HLB 두 분 다 중립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긍정일 줄 알았는데. 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HLB 좀 어디까지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스코 전까지는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청자분께서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요. 한 달을 제대로 잡으셔서 네. 수익을 보고 계신데, 사실 이런 분들 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FDA 승인이 이제 완전히 불허가 된 게 아니라 보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완 관련된 피드백을 아스코 31일 날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회장이 이제 다시 한번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혀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1일 날에 대한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고요. 그리고 나서 FDA가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 정말 전 고점 다시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하한가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승부수를 띄우시기보다는 한 30일, 29일 그때까지 뭐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기대감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미리미리 수익을 챙기시면서 리스크를 줄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비중 조금 늦더라도 그때 추가적으로 하셔서 수익을 더 크게 노려보셔도 되니까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구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수익을 챙겨 나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스코 모멘텀이 있어서 좀 기대감이 좀 형성될 것 같다. 좀 그래도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하자라고 네. 말씀드렸거든요.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을까요? 예, 도움이 됐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더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LB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마 전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가온칩스요. 네, 가온칩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1,200원에 17%요. 네. 고점 부근에 또 들어가셨네요. 네. 지금 고민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계속 빠지니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요. 수익 한 번도 못 보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신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매수하고 지금 쭉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반도체이다 보니까 좀 더 버텨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디자인 솔루션 쪽이고 특히 삼성 파운드리와 많이 치네요. 지금 삼성전자 오늘 막판에 좀 올라가긴 네네, 했는데 맞아요. 밸류체인 쪽 흐름들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혹은 SK하이닉스 향 밸류체인 쪽만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엔비디아로 테스트가 좀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좀 그 이전부터 주가가 조금씩 눌리게 되는 현상들이 나와줬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지금 비중도 비중이거니와 좀 주가가 본전으로 가기 위해선 현재가에서 50%가 더 올라야 합니다. 상승할 때도 복리인데 하락할 때도 복리이다 보니까 상승을 하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더 높은 복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지 라인대를 그려 나가면서 조금 더 버티시거나 혹은 지금 두 번째로는 조금씩 좀 변동성이 나왔을 때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하면서 다른 종목군들 특히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섹터를 보면은 음식료라든지 혹은 신재생 움직이는 섹터만 계속 움직이고 수급이 쏠리는 섹터 쪽에만 계속 쏠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선대 혹은 저항선 라인대를 좀 그려보게 되면 지금 라인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120선이라는 라인대를 만약에 뚫고 내려가게 되었을 때는 박스권 아래 하단 라인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 라인대가 57,000 라인대이다 보니까 하방이 좀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라인대까지 좀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었을 때는 좀 이제 가격을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가 있으니 이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지지대라고 할 수 있는 75,000원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그 전 라인대까지로는 91,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91,000원 라인대를 만약에 강하게 뚫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좀 그때 다시 한번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금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런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확 몰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에 좀 고민이 많이 되셨을 텐데 조금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구산업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200원에 네. 한 20% 정도 돼.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한 열흘 이상 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 구리 관련주 추세가 참 좋았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고 나서 좀 꺾인 모습이에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추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좀 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구리 선물 가격 자체도 조금 쉬어가다 보니까 관련 주식들도 같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전에 이제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돌파를 실패하고 내려갔던 그런 구간의 가격대 부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이 새로운 박스권 하단 부근이 되면서 또 조정을 받다가 추가적인 상방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구간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트리고 바닥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를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이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신 편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약간의 수익권 올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가격이 저렴한 구간 온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를 평단 관리하시면서 좀 리스크를 지금보다는 줄여가고 비중이 너무 커지지 않게 그리고 평단가는 낮아질 수 있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6,600원에서 6,500원 강하게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추세가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손절을 감행을 하시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성 대응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구산업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참고가 잘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0322님이신데 풍산 들고 계십니다. 또 구리 관련주네요. 그러네요. 매수가가 74,700원, 비중이 10%인데 사자마자 물려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네. 말씀하시네요. 손절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사고 나서 계속해서 운봉입니다. 이 종목은 기다려도 될까요? 일단 좀 구리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무래도 구리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풍산이라든지 혹은 구리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구리가 뭐 5월 들어서 갑자기 추세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2월, 3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3월 같은 경우가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로 인해서 전력 같은 경우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선이라든지 변압기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구리 같은 경우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도 현재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공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가 좀 투자를 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했을 때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공급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급등에 따라서 좀 가격적인 조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풍산은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거기다가 제가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수급에 대한 연속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고 주가가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다만 이번 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번 주 마지막이기도 하고 6월 말이다 보니까 주봉과 월봉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도 지금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11선이라는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하방이 좀 크게 열릴 필요가 있어요. 다만 좀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 5일선, 이평선이 좀 크게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격이 좀 크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의 가격 조정 같은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버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구산업에 이어서 풍산까지 구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오늘은 힌트 투자왕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MBN골드 최고 수익률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주상전화에 처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맞아요. 하죠. 내일장 시초가 공략까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 투자왕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